예, 저희가 2022년도 그 올리브 트리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오늘 그 멀리 계신 그 귀한 손님을 모시고 올리브 트리 캠페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국제사회 속에서의 인식과 활동들을 소개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그 잘 아시는 그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에서 일하고 계신 남보원 총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그 바쁜 시간에 그 인터뷰 응해주신 총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먼저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이 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이윤희 총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벌써 홍콩에 본부를 둔 아태연맹 사무국에서 일한 지 7년 2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아시아 본부가 제주도로 오겠지만 앞으로 남은 몇 년 동안은 우리 한국 YMCA 또 한국 시민사회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렇게 지내게 될 것 같아서 행복한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그 총장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언제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YMCA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사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큰 선배이신 이수민 당시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사무총장이셨고 또 80년대 후반에 세계 YMCA 연맹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이수민 총장님이 세계 YMCA에 계실 때 남아프리카의 아파테이드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 세계의 그 정의와 평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세계화 연맹이 그런 애드보커시 운동에 주력해야 되는 것을 많이 역설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이수민 총무님으로부터 그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정의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세계화 MCA와 아시아 연맹 소식지를 통해서 조금씩 이 이슈가 갖는 중요함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연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죠. 2013년 10월 부산에서 있었던 제10차 WCC 세계대회 때 우리 이윤희 당시 연맹국장이 많이 수고를 해서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팔레스타인들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니다를 포함해서 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운동 지도자들이 부산에 와서 한국 YMCA 또 NCC와 함께 공동의 연대 프로그램과 또 협력 프로그램을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이슈가 저에게 또 한국 YMCA에 더 가까이 중요한 이슈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여튼 그 부산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총장님이 이제 연맹 사무총장으로 봉사하고 계실 때죠. 그때 같이 공동 예배도 드리고 저희 또 한국 MC의 정연맹 100주년에 또 8대 사업 중에 하나로 같이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관련한 그 사업들이 YMCA 사업으로 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아시아 태평양 YMCA 사무책임자로 계신데요. 그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한 아시아 지역 사회 속에서의 관심이랄까요? 또 그 APAY 차원에서의 그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한 관심, 또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몇 분은 아실 텐데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이 글로벌 카이로스의 네트워크가 아시아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인도 또 스리랑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그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 아테와의 연맹 차원에서는 주로 일본 YMCA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또 일본 YMCA 중에서도 제일본 한국 YMCA가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크든 작든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게도 24개국 YMCA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아태 YMCA 연맹 차원에서는 그동안 사실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24개국 YMCA 내에 다양한 이 이슈에 대한 그 다양한 인식의 격차가 있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태를 포함해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공직하는 동안 2번 이 운동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24개국 YMCA에 드렸는데 사실은 내부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저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약하거나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한 역사적 전거로서의 유대민족 구약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런 이에 대한 이해와 또 국제 정치 현실 속에서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부정의한 역사적 관계에 대한 이해 사이에 아마 그 인식의 혼선이나 충돌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그 격차 속에서 대화 MCA의 다양한 나라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전폭적인 동의가 참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대화 MCA 현실로 있는 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다다음 질문이 YMCA나 한국 시민사회 또 한국 교회 또 개신교 차원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이슈를 다루는데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좀 주저하기도 하고 또 일부러 또 좀 이렇게 회피한다 할까 외면한다 할까 뭐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YMCA도 마찬가지 아시아 차원에서의 YMCA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번 제안했을 때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억세트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좀 될 것 같아서 질문 순서를 좀 네, 바꿔봤습니다. 네. 예, 뭐 저도 깊이 분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한국 교회, 아시아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 신앙과 신학의 기조가 갖는 보수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또 기복적인 신앙 형태를 아직은 우리가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회가 현실의 사회적, 역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저는 희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YMCA에 관한 한 저는 우리 새로운 선교 문서인 목적문에 우리 챌린지 21에 분명히 써 있죠. 가난하고 착취당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과 종교, 종교적, 인종적,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일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서 중재자와 화해자의 역할을 추구하고 모든 이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기 위해 의미 있는 참여와 진보를 이루도록 일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 팔레스타인의 정의 문제를 대입해 보면 우리의 분명한 운동 과제에 이미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 세계 YMCA나 적어도 아시아 YMCA는 이 챌린지 21의 어떤 도전 문서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참 IMC도 팔레스타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국제정치적 질서 속에서 할 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덴마크에서 있었던 세계 YMCA 총회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YMCA 세계화에도 비슷한 분위기인데 청년들과 남아공 몇몇 나라들이 또 특히 청년들이 좀 주도가 돼서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논의들을 이끌어내고 또 주요한 결정 사항들도 이렇게 결의도 만들어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군요. 올해 7월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있었던
제20차 세계 YMCA 대회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다행히 그런 그 현장에 세계대회 현장에 주로 있었는데요. 세계 YMCA가 사실 많이 술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세계 YMCA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과제로 삼으려는 집단적인 의지가 약하다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7월에 특별히 노르웨이 YMCA와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거의 20여 년 만에 아주 바람직한 결의문이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제가 이 거의 결의문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결의문에 분명히 점령이란 말, 피점령지란 말이 YMCA 최초로 그 결의문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의안 내용들을 몇 가지 간단히 소개시켜 드려 보면 일단 청년들로 하여금 전 세계 YMCA 청년들로 하여금 이 인종적 또 차별, 종교적 차별, 레이시즘,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이슬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청년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를 넘어서는 그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청년들을 훈련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세계대회에서 비전 2030이라는 세계 YMCA 역사상 최초로 모든 YMCA가 합의한 향후 20년간의 15년이군요. 15년간의 그 YMCA 운동의 비전과 전략 선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정의로운 세계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 운동 과제가 있는데요. 이제 그 비전 2030의 흐름과 맞추어서 팔레스타인 이슈도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결의가 채택됐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YMC가 열심히 하지 못한 분야, 소위 애드보커시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이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참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책 옹호 운동인 애드보커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Just World Tour, 정의로운 세계 투어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ome and See라는 그 대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일들에 젊은이들 전 세계에서 보내서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인식시키자 이런 결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글로벌 YMCA 차원에서 특별한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또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개시키자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의문을 통해서 저희 APAY 아태 연맹도 이 결의문의 내용에 충실해서 올리브 트리 캠페인과 또 다른 여타 결의안 내용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는데 새로운 노력을 좀 경주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화의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관련한 결의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YMCA 아시아 차원에서나 세계화의 차원에서나 또는 내셔널 단위에서의 그 평화운동의 새로운 축으로서, 새롭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새롭게 재구축해 들어가야 될 평화운동의 축으로서 팔레스타인을 명확히 했다라는 부분이 이번 세계화의 총회에서 갖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총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좀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주셔서 한국에 있는 그 많은 멤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다음 질문은 연결해서 그 말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결의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그 현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운동을 만들어가는 게 특히 한국 시민사회에서 저 관점에서 봤을 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동안 그 한국 시민사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충분하게 다루어진 이슈도 아닌 것 같고 또 YMCA나 한국 개신교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신학적 신앙적 관점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YMCA 운동이 또 한국 시민사회가 또 교회가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확장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예, 뭐 일단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국경과 또 거리의 장단기를 넘어서서 고통받는 자들과 연대하고 함께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한반도의 그 유사한 역사적 억압과 고통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자 간의 연대, 그리고 역사적 억압과 부정의의 고통과 그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약자들 간의 정의를 부르짖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한국의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과 강고하게 연대하고 저는 그 팔레스타인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 사회의 정의 또 나아가 전 세계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한국 시민사회도 이제는 국내와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도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또 코스모폴리탄 시민됨의 의무를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까 그 결의문에도 담겨 있었는데요. 한 민족이라도, 한 종족이라도, 하나의 집단이라도 억압받는 그룹이 남아있는 한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세계가 이렇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한 지붕 위에 사는 그게 이제 에큐메니즘의 본뜻이죠. 모든 세계의 시민들이 억압이라는 상태를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자유인일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시민사회도 팔레스타인의 정의의 문제를 자기 과제로 이제는 인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무거운 질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들 한국에서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력의 시작을 올리브 트리 캠페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이제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수리프 마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나블루스에 있는 그 아크라바 마을 두 마을과 같이 좀 더 확대해서 협력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대한여행과 대한무역 등으로 이렇게 좀 민스스로의 그 지탱 가능한 평화협력 프로그램을 좀 이제 만들어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올리브트 캠페인이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청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제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이 갖고 있는 취지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저희 한국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좀 조언이나 또 좀 제안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볼 때 올리브 트리 캠페인은 농민들의 생존을 지탱시키는 주작물인 그 올리브 나무 심기라는 프로그램을 좋은 매개로 해서 팔레스타인의 고통과 피억압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정치적 연대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피점령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그런 싸움에 동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양화 MCA가 하는 그 마을 대 마을, 로컬 대 로컬, 이 그런 그 저기 자매 관계를 맺고 아주 지속적인 그 협력과 그 상호 연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은 아주 구체성이 있는 새로운 올리브 트리 캠페인의 새로운 차원을 이어는 굉장히 소중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고 세계의 다양한 시민들이 정치적인 이데올로적인 그런 제한과 관계없이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팔레스타인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그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고양 YMCA가 벌이고 있는 이런 로컬 대 로컬 또 나무 심기를 통한 구체적인 연대를 확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무거운 주제는 이제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가벼운 주제를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현실에서는 아마 이게 더 무거운, 그 총장님한테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와임스 연맹 사무국이 이제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궁금해할 텐데 언제 어떻게 진짜 오나? 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고 언제 오는지에 대한 궁금함들도 갖고 계실 텐데요. 아시아 연맹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일정이나 뭐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그 일정은 시작이 됐고요. 우리 한국 YMCA가 이미 그 제주도 다락원 안에 새로운 아태연맹의 본부를 약 100평짜리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일정이 연기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시작한 그 NGO로서의 등록을 마치면 이제 아마 한 8명의 간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이면 이사가 다 완료되고 이제 제주도에서 아태연맹의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7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아태연맹의 이제 제2 챕터 새로운 조직으로서의 단체로서의 새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 시민사회와 또 한국 YMCA 에큐메니컬 커뮤니티와 함께 호흡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제주도 이전은 제주도라는 그 좋은 환경을 기반으로 특별히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문제 이 두 가지의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영적, 정신적 그리고 활동가로, 피스메이커로 또 생태 보존론자로 훈육하고 운동가로 키우는 일에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 YMC 연맹이 제주도로 이전을 하게 되면 한국 시민사회가 갖는 그 국제적 지평이랄까요? 세계적 지평이 글로벌한 단위에서 좀 더, 넓혀지는 그런 브릿지 역할로서 소중한 그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성탄 인사를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성탄 인사 안에 제가 좀 주문형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올리브트리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좀 이렇게 YMCA와 한국 시민사회가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우리 총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인데 저희가 성탄을 팔레스타인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총장님께 성탄 인사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성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지만 특별히 지난 10여 년을 돌아보면 올해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는 미얀마의 군부의 학정이 계속되고 있고, 또 스리랑카는 나라 자체가, 정부 자체가 온전한 실패를 거듭해서 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성탄에 정말 팔레스타인 나무 심기를 포함해서 이번 성탄은 우리 모두가 가장 아파하는 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구상 어느 구석에 있든지 고통받고 가장 목소리 낼 수 없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과 강력하게 연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성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소속된 가정과 지역사회와 단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뜻깊은 성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길 바라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물론 팔레스타인을 연대하기 위한 올리브 트리 캠페인인데 이번 성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성과가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헤브론 마을을 넘어서서 새로운 마을을 많이 개척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탄 맞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이 마지막 주신 성탄 메시지가, 저희 YMCA 또 한국 교회, 또 한국 시민사회에 널리 널리 알려져서, 그 따뜻한 울림으로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바쁜 일정에도, 저희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올리브 캠페인에 큰 힘이 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만간 또 아시아 YMCA 사무실이 제주도로 이전이 되어지면 좀 더 이렇게 그 힘을 합해서 더 좋은 그 평화운동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그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